안녕하세요. 샬 컬렉티브 오세원입니다. 샬 컬렉티브는 재단법인 일심이 운영하는 비영리 전시 공간입니다. 전시 공간이 좀 불그락푸락하죠? 제가 24 한창 사회에 약간 냉소적일 때 마음의 위안을 위해서 라이덴이라는 게임을 했는데요. 그 게임이 있었던 세기말 오락실 컨셉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오락 잘 못해서 또 불그락푸락 했던 것만 기억나서 전시 공간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전시는 약간 스펙타클하다기보다 조금 독립영화 컨셉이기도 합니다. 우선 전시 제목이 네모, 손짓, 3점, 골뱅이, 이별, 이런 컬렉티브로 정했는데요. 컴퓨터마다 모양이 다르거나 깨져서 변화하는 제목을 통해 시스템 안에서만 통용되고 재생산되는 언어, 그리고 구조의 문제를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어느 순간 훅 다가온 VR, XR, AR, 메타버스 이런 조작된 현실에서 달라지는 언어들과 감각에 대한 7팀의 각기 다른 경험과 이야기입니다. 뭔가 현실 과잉으로 풍요로운 것 같은데 작가들이 소환하고 있는 귀환한 실제는 여전히 불확실하고 불평등하고 또 삶은 그리 크게 나아진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현실의 긍정이건 부정적이건 우리의 언어는 지속적으로 문화적, 사회적으로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김시아, 박성현, 신재현, 정세윤, 티슈오피스, 한수지, ISBN 이 모든 7 작가팀이 이번 전시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1년 가까이 이러한 다양한 현실을 서로 어떻게 다르게 인식하고 감각하는지 소통해 왔습니다. 서로의 내용을 연계하고 있고 김시아와 ISBN 그다음에 티슈오피스와의 협업으로 다층적 현실을 오가며 작업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작가들을 만나 작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설치미술가이자 조각가 김시아입니다. 저는 조각 전공으로 무대 연출 같은 규모에 제한받지 않는 설치 작업을 주로 해왔습니다. 비조각에서 가상조각까지 조각에 대한 확장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작품은 하이퍼스페이스 큐브라는 제목의 작품인데요. 하이퍼스페이스는 수학적 개념이 강한 용어고 공상과학 쪽에서는 초공간이란 용어로 불립니다. 하지만 하이퍼스페이스라는 용어를 가장 익숙하게 들어왔던 것은 SF 영화, 그것도 스타워즈 시리즈와 같은 영화일 텐데요. 전투기가 초광속으로 비행을 해서 다른 차원으로 이동을 할 때 그때의 기술을 지칭하는 것이 초공간 하이퍼스페이스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의 제목을 그런 하이퍼스페이스라고 붙인 것은 우리가 실제로 전투기를 타고 이동할 수는 없지만 가상의 가능성을 부여하고자 했습니다. 말하자면 작품에는 다중 공간이 개입하였고 이 3가지 차원의 장소로 점프, 하이퍼스페이스를 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개의 공간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전시 기획 단계에서 CR 콜렉티브의 아이디어가 기호로 돌출된 것이 그 첫 번째 공간, 제가 이를 시각 언어인 조각 오브제로 구현하는 세계가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티슈 오피스가 이 오브제를 쿤트라 내에 구현한 것이 세 번째 공간입니다. 이 3개의 장소를 설정하고 이곳을 초광속으로 점핑하게 된다는 이런 가설 속에서 작업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감각하는 다층적 현실에 대한 층위를 시각 언어로 번역한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오브제는 제가 이번 전시에 참여하는 작가님들의 작품과 개념을 재해석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를테면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미지의 세계를 풀어내고 만들어내는 ISBN과 티슈 오피스의 작업이 저에게는 정체불명의 알이나 혹은 비행체 같이 다가와서 정의하기 어려운 타원형으로 결정을 해서 만들었고요.
또 하나 더 예를 들어보자면 이 투명 큐브는 CR 콜렉티브의 장소와 연결이 되는데요. 이 모든 작업과 전시를 아우르는 장, 그러니까 하나의 스페이스를 만들었고 7팀의 기획안에서 다층적인 현실과 공간을 고민해 보길 제안한 하나의 세계라고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오브제가 사실 간단해 보이지만 다양한 해석과 의미가 발생하기 때문에 각 오브제가 어느 작가의 작업과 연결이 되는지 관람자도 나름대로 고민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해하는 방식, 상징하는 기호와 언어가 달라서 협업하면서 저는 상당히 재미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다양해도 나라는 존재가 있는 곳이 저에게는 현실입니다. 주체를 외제화하기도 하고 객체에게 주체를 부여하기도 하지만 제겐 지금 내가 있는 곳, 이곳이 현실입니다. 아무리 증강이나 가상 등 다른 현실로 넘어간다고 해도 나라는 주체가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 하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AI 번역에서도 동양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발견하고 이미지 번역, 언어 번역, 인공지능 번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텍스트 기반 AI 번역 이미지와 제 영상 작업 그리고 기존 영화 푸티지를 활용하였습니다. 한 AI 사이트를 통해 어머니 무릎 위에 아이가 누워있고 어머니가 머리를 쓸어 넘긴다 라는 문장을 넣었을 때 연속적으로 아시아 어머니와 그 다음에 여자아이의 이미지를 제시했습니다. 재차 시도한 경우에도 유색인종의 여성 모습을 제시하는 것을 보고 AI가 수집한 데이터는 우리가 바라는 이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기존에 누적된 정보, 즉 사람의 생각이 고스란히 드러남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미 축적된 고정관념이 신기술에서도 드러나며 우리들의 모습을 반성하고 성찰하게 됩니다. 저는 가상의 실제 정서를 대체할 수 있느냐의 호기심에서 시작해서 그런 보편적인 그리움이, 그런 감정이 AI를 만났을 때 대체 번역이 될까라는 이야기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기존 영상 On Her Own Birthday 22 October 1941 Her Grey Hair의 일부를 파트에서 시작을 해서 해당 영상의 이야기를 설명하는 텍스트를 AI 번역, 그러니까 계산을 해냈고 번역된 이미지를 토대로 기존 영화 및 실사 촬영으로 후반부의 이야기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AI가 사람의 생각을 보여주고 그 생각이 우리를 성찰하게 합니다. 간혹 AI가 이상을 보여주리라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 AI가 만들어낸 이미지가 철저한 데이터에 기반한 사람의 생각을 보여주는 것이지 이상을 보여주진 않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과 함께 창작을 한다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이는 불완전한 결과인 동시에 또 새로운 가능성입니다. 저는 이번 작품의 과정에서 영어권에 축적된 추상적, 정서적, 감정적 언어가 드러나는 순간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미술계 내부의 다양한 이슈를 메타크리틱에서 작업하는 신재현입니다. 저는 이번 전시에서 2개의 상자라는 작품을 만들었는데요. 사실 메타버스라는 게 뭔가 계획만 거창하게 있었지 실제로 용어 정리조차 제대로 돼 있지 않았던 상태여서 저는 메타버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 중에서 메타버스 속에 존재하는 실체감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요소인 피진성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단위와 시각 구조가 가지고 있는 실체감 같은 것들을 좀 작업을 하려고 했었고요. 게임 속 메타버스 세상과 실제 세상에서 각각 하나씩 붉은 상자를 만들면서 디지털과 실제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진다는 것이 어떤 차이를 가지는지를 보여주려고 했어요. 이 두 상자는 픽셀이라고 하는 디지털 시작 구조를 가장 작은 단위로 상징하는데요. 모더니즘 건축 이후에 육각형 사각 구조 자체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상징과 같은 어떤 형태였던 것처럼요. 사실 실제 세상에서 사람 하나 박스를 하나 만들려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하지만 디지털 세상 안에서는 어떤 포토샵이라든가 3D 툴을 이용해서 이를 꽤나 빠르고 손쉽게 제작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모든 가치들이 너무 가볍고 납작하게 만들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속빛 껍데기만으로 이루어진 피진성의 산물이었던 거죠.
이 상자는 점점 확장되어서 배를 만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차도라고 하는 작은 섬까지 만들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 아차도라는 섬이 메타버스의 가장 상반된 반대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섬은 곧 무인도가 될 아주 극소수의 주민들만이 사는 정말 우리가 흔히 보는 약국이나 편의점 하나 없는 아주 작은 섬이거든요. 집 몇 채로만 이루어진 이런 곳인데 우리가 흔히 많이 먹는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고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식재료를 자급자족하면서 직접 키우고 이제 먹는 그런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한 물리 법칙이 가장 직접적이고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곳이죠. 최근 몇 년간 메타버스나 NFT가 코인 투기하고 맞물려서 굉장히 천박한 금융자본주의 풍경의 끝을 보여줬었는데요. 결국은 뭐 금융 폰지 사기 같은 신기루로 이제 막을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 DMZ 인근의 아차도에 있으면 살아있다는 실체감을 아주 극한으로 느낄 수 있었는데요. 주민들의 대부분이 70대 이상인 이 아차도가 10년 정도 후면 아마 무인도가 될 거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곧 세상으로부터 잊혀지겠죠. 그래서 이 아차도에 대한 기록을 메타버스나 NFT로 구성을 해서 유지하는 이 프로젝트를 저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NFT는 기술적으로만 보면 영원히 그 기록이 남는다는 이제 메타버스의 필신성이 유일한 기록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꽤나 좀 흥미로운 아카이브가 된 것 같아요. 최근 여러 지원 사업을 통해서 섬이소리라는 작업을 진행 중인데 이 메타버스와 섬이라는 상당히 대조적인 세계를 서로 재현하고 비교하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발전시킬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나 NFT가 예술적인 매체로 성장하려면 지금의 인스타그램 정도의 사회적 영향을 가진 메타버스가 나온 이후에나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시대 미술의 다양한 역할이나 미학적인 부분을 사실 좀 기대하기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기록과 아카이브의 기능을 활용해서 기후 문제라든가 장애인 예술가의 저변 확대라든가 이런 사회적 문제의식을 확장하고 행동주의적인 어떤 부분들이라든가 사회 참여적인 부분들을 혹은 공공미술적인 도구로서는 꽤나 효과적인 힘을 발휘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는 NFT가 독자적인 예술 영역으로 확대된다기보다는 회화 작품을 보증하는 보증서의 역할이라든가 작품을 아카이브하는 데는 꽤나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